안녕하세요. 저는 천안플라톤 아카데미 김현 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장에서 5년 동안 아이들을 수업하는 베테랑 교사이기도 한데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 앉아 계시죠. 예, 저희 한솔교육의 책임 연구원이시자 또 서비스 혁신팀에서 이렇게 활동하시고 계시는 최은진 과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활기차게 인사해 주셔서 저희 지금 스튜디오를 감도는 이런 여러 긴장감 또 이런 어떤 불안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네네네. 그래도 이렇게 웃어주셔서 저희가 또 밝게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과장님. 저희 혹시 저번 주 목요일 방송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도 봤습니다. 저희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 및 주니어 플라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영상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함께 일각에서는 3학년, 4학년 버전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셔서요. 저희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한솔교육의 또 베테랑 강사님이시기도 한 우리 유진 과장님과 함께 3학년 또 4학년 우리 학교 수업과 주니어 플라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 방식은 같아요. 저번 주 목요일처럼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이 방송이 진행될 것입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여러 댓글과 또 어머님들의 어떤 반응들을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어머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적어주세요. 저희가 몇몇 분들을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냥 질문으로 선정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저희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 있어요. 그 하단에 있는 그 메일에 이렇게 어머님들의 또 고객님들의 닉네임과 연락처를 주셔야 저희가 너무 드리고 싶어도 이제 못 드릴 수 있는데요. 꼭 이걸 해주셔야 이렇게 커피 쿠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저 준비됐어요. 네, 준비되셨어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에요. 도대체 3학년, 4학년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네, 교과서를 혹시 우리 원장님 보신 적 있으세요? 3, 4학년 교과서? 본 적 있다고 말하고 싶네요. 저희 아이 3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맞지. 교과서를 보면 1, 2학년 때와는 전혀 다른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배웁니다. 3학년도 이렇게 또 높나요? 그때도 힘들었는데.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수업하고 오면 사실 3, 4학년 수업도 하시잖아요. 네네네. 수업하면서 3학년, 4학년이 되니까 우리 아이가 요런 거 좀 많이 달라졌네 했던 거 뭐가 있으세요? 수업하시면서? 우리 아이가 약간 머리가 컸다. 머리가 컸다. 이제 선생님 사랑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약간은 조금 센 척하고 있다. 시크하고. 그렇죠. 이게 약간 학교 수업과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3, 4학년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학습이 진행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1, 2학년 때는 통합교과를 통해서 뭐 국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주제와 관련된 체험활동 중심의 기초 학습을 했다면 3, 4학년이 되면 본격적인 과목이 이제 생기게 되겠죠. 사회, 과학, 또 국어와 수학은 또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과목들이 학습에 필요한 그런 활동들로 많이 진행이 되고요. 국어 교과서가 달라진 점 하나는 독서 단원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독서 단원은 한 학기 동안 한 권을 꾸준하게 읽으면서 아이들이 책 읽기를 좀 강화하는 그런 활동들이고, 국어 교과서도 1, 2학년 때는 전래나 또는 명작 이런 쉬운 글들을 읽었다면 이제 3, 4학년 때부터는 좀 긴 글의 문학 작품이라든지 또 비문학, 인물에 대한 얘기 또는 과학이나 사회의 영역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의 비중이 좀 많아지고 글의 분량도 많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다시 종합해보자면 3학년, 4학년부터는 아이들이 굉장히 학습 부담이 굉장히 좀 많아지는 시기군요.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시크했니? 많아지게 되고 어려워지니까 아이들이 그때부터는 잘하는 거 못하는 거가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하죠. 편차도 되게 이때부터 조금 더 심해지는 시기가 되겠군요. 사회과학도 이 각각을 읽다가 분석하겠지만 굉장히 또 심도가 있는 그런 수업이 되겠군요. 네네네네. 자, 그리고 사회과학도 예전에는 우리가 사회과학이라고 하면 개념에 대한 내용들이 교과서에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회과학 교과서를 보면 개념보다는 이제 사례 중심으로 아이들이 학습을 하게 하고 또 모듬이나 또는 토론 활동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이런 활동들이 많아졌어요.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해야 되는 활동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직접 교과서를 또 일일이 한번 보면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한번 네. 뒤로 넘겨보시죠. 아. 자, 독서 단원 네.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3학년도 이거. 마찬가지고 4학년도 마찬가지지만 독서 단원에서는 독서 전중 후 활동을 해요. 독서 전에서는 이제 같이 친구들끼리 읽을 책을 정합니다. 어떤 책을 읽을 거냐, 그리고 내가 읽을 책들은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지 경험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죠. 예를 들어 또 이 책은 제목이 왜 이럴까? 이러면서 주인공은 왜 이렇게 생겼지? 뭐 이런 것들. 네네네. 넌 읽었냐, 난 안 읽었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같이 나누는 겁니다. 네네네. 그리고 나서 책을 어떻게 읽을 건지 읽을 방법을 정하는데요. 소리내서 읽을 거냐, 나눠서 읽을 거냐, 또는 궁금한 것들을 질문으로 만들면서 읽을 거냐, 읽는 방법들도 아이들이 이제 상의를 해서 정하는 활동들을 해요. 전 정말 신기한 게 원래 독서라는 건 사실 자기가 알아서 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은데 이게 아이들의 어떤 그런 독서의 영역을 학교 수업에서 공교육에서 이런 것들을 또 시행하고 있다는 게 좀 네. 새로워요. 그리고 나서는 네. 책을 읽고 책 내용을 정리하고 오. 또 친구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토론 활동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내가 읽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 쓰는 활동으로 독서 전중 후에 책 읽기 활동들을 실제 수업 시간에 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 아이들이 진짜 학교에서 또 이렇게 독서에 대해서 배운다니 이거 되게 흥미롭네요. 이게 3학년뿐만 아니라 4학년도 그렇게 그렇죠. 한다는 거죠? 4학년도 있고 5학년도 네네네. 있습니다. 자, 네네. 이런 활동들을 굳이 수업 시간에 하는 이유는 그만큼 학교 학습을 하는데, 교과 학습을 하는데 독서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과 안에서 단지 1시간 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게 몇 개월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여러 개월 아. 동안에 이제 이 독서 단원의 활동들을 진행을 합니다. 음. 또 다른 단원을 보면 이제 4학년 2학기 교과서인데요. 비문학, 전기문을 읽고 이제 내용을 요약하는 활동을 해요. 여기 보시면 정약용에 대한 텍스트를 읽어요. 인물이 살아온 과정을 생각하면서 정약용의 텍스트를 읽고 그다음에 살아온 과정들을 이렇게 사실 정보들을 정리하는 활동이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 아이가 혼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까요? 긴 예. 글을 읽고 네. 독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면 할 수 있겠죠. 네. 또는 독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이 활동을 하는 거고요. 또 정약용이 한 일을 바탕으로 인물의 가치관을 짐작해보는 활동이 있어요. 이거 지금 다 질문들이 또 쭈르륵 나열이 되어 있네요. 네. 그죠? 이게 뭐죠? 네. 보면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는 백성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이 인물의 한 일에 대한 사실 정보를 이야기도 하지만 정약용이 암행어사로 일하는 동안 어떤 생각을 했나요? 어떤 생각과 행동을 했는지를 가지고 인물의 가치관들을 아이들이 추론해내는 거예요. 추론 능력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진짜 저희가 저번 시간부터 이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과서가 더 이상 여기 인물 이름 뭐예요? 인물 나이 몇 살? 이런 거 안 물어본다는 거죠. 네. 이 인물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꾸준히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어머님들이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긴 내용을 핵심을 찾아서 내용을 요약하고 글로 표현하고 주제가 뭔지를 찾아보고 이런 좀 난이도 높은 활동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교과 학습을 할 때 독해력이나 또는 추론 능력, 그 다음에 이해력, 그리고 주제 파악 능력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학습에서 필요한 활동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약간 흥미로운 죄송해요. 네네네. 넘겨버렸네요. 그 전에 아까 그 네. 부분을 잠깐 보면 이게 되게 분석적인 또 책 읽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네. 게 느껴져요. 네. 그냥 내용 흐름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일이었고 그에 따라 할 수 있는 인물의 가치관. 이 가치관이 대놓고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기가 스스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론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네.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답을 찾는 활동보다 아이들이 글을 읽고 글의 내용들을 추론하고 요약하고 이해해서 표현하고 이런 좀 더 난이도 높은 활동들을 많이 이제 배우고 있죠. 또 이제 문학 작품도 많이 읽어요. 문학 작품을 읽고 내 생각이나 느낌들을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는 활동이 있는데요. 네. 문학 작품을 읽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건 와 재밌다, 넌 재밌니? 이런 단순한 활동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네. 만약에 이 인물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난 이 인물이 잘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근거를 들어서 텍스트 안에서 정보를 찾아내서 이제 논리적으로 친구한테 내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활동들을 이야기 나누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재밌다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친구들이 1학년, 2학년이 아니란 말이죠. 뭐가 재밌는데 이렇게 그쵸. 너 설명해, 나를 설득해. 약간 이런 과정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인물에 대해서 편지를 써보는 활동을 하는데요. 인물에 대해서 편지 쓸 때 뭐 블링크 아저씨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이런 간단한 편지 쓰기가 아니라 아저씨 뭐 좋아해요? 이런 거 안 된다. 그래서 간단한 편지 쓰기가 아니라 이 내용 생성할 때에도 인물을 내가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또는 내 관점이 들어간 그런 내용 생성의 편지 쓰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같은 갈래 그리지만 내용의 수준이나 내용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짜 3학년, 4학년 되면 진짜 뭐 1학년, 2학년도 힘들겠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많이 곤란함을 또 겪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 뭐 이렇게 빈칸이 많지라는 생각 많이 드실 거예요. 뭔가 정답을 찾는 활동보다 이렇게 내 생각들을 채워 넣거나 어떤 표현하는 활동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또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많지? 약간 이런 생각도 어머님들이 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해? 친구들과 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활동이 많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눈을 번뜩 뜨셨어요. 네, 그럼 또 뒷부분으로도 한번 볼까요? 과학인가요? 과학이에요. 네. 과학입니다. 3학년 1학기 과학에 이제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개념도 배우지만 내가 배운 개념을 활용해서 이제 연필꽂이라는 뭔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창작 활동을 하는데요. 이것도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연필꽂이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 과학이잖아요. 네. 과학도 얘기가 필요한가요? 그럼요. 과학도 우리가 실험, 네. 나 혼자의 실험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내가 배운 개념을 활용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거냐, 그리고 내가 개념을 활용해서 만들어낸 것들을 여기 보시면 친구들한테 또 소개하는 활동이 있어요. 소개하려면 나 연필꽂이 만들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건 예쁘지? 아니겠죠. 이러면 네. 안 된다. 과학이다. 그죠? 그렇죠. 네. 배웠던 개념을 활용해서 내가 어떻게 만들었고 또 이게 어떤 그런 활용도가 있는지까지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소개하는 형식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친구들과 함께. 그래서 모둠 활동으로 하는 것들이 교과서에서도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우리 아이들 약간 입을 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모든 수업에서 다 이렇게 애들이랑 얘기해봐. 혼자 잘해서는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네,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그럼 우리 이제 그 다음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기도 하죠. 자,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은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지 약간 좀 겹쳐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정리하는 방식으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네. 교과서를 계속 봤는데 우리 원장님이 보시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활동 뭐가 있었어요? 계속 말을 해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네. 근데 또 쉴 수 친구들한테 없이 설명해 말을 보세요. 해.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네. 지금 초등교과서에서는 토론 중심의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학교에 가면 다 이제 스쿨식이 아니라 다 이제 모둠식으로 책상 배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모둠식으로 토론 활동을 통해서 듣고 말하면서 상대에게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활동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순서예요. 1학년, 2학년 때는 이제 인사말이나 대화나 감정, 자유롭게 말해보는 활동부터 형식을 갖춘 대화까지 아이들이 다양한 말하기의 방법, 또 듣는 방법, 이런 토론의 방법들을 배우면서 그 교과 활동에 이제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요. 약간, 네네. 네네. 네. 교과서 보면 1, 2학년 때는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난 어떤 생각이 있는지 말해보세요. 이런 활동이 많이 있어요. 자유롭게 말하는 활동. 이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말해보게 하는 거고 3, 4학년이 되면 말을 할 때 주장과 근거를 들어서 말하는 활동을 해요. 주장과 근거를 들어서 말하면 뭐가 좋아질까요? 뭐가 좋아지냐고요? 좀 더 설득력 있게 어떻게 말할 수 있는 방식을 알게 되고 또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이렇게 필요하게 된다는 점에서 논리력도 상승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런 능력이 필요한 시기가 3, 4학년이기 때문에 주장과 근거를 들어서 친구와 함께 토론하는 활동들이 많아지게 되죠. 정말 흥미로운 게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정도에 대한 어떤 목표도 있다라는 게 전 신기해요. 네. 예를 들어 1학년, 2학년은 그냥 자유롭게 말만 할 수 있어도 괜찮다라고 본다면 3학년, 4학년 좋아요, 기뻐요 이 수준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왜 기쁜지, 왜 좋은지에 대한 자신만의 어떤 이유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역량까지 그 말하기의 역량까지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죠. 네네.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때 핵심을 활용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려면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토론을 하면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해야 명확하게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활동들이 3, 4학년 때 많이 있습니다. 5, 6학년 때는 뭐 더 난이도 높은 활동들이 있겠죠. 아니, 난이도가 항상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계속 높아지고 네. 있다는 게 진짜 확 이렇게 눈으로 보이네요. 매주마다 이렇게 또 하니까요. 그래서 네. 이런 초등학교 때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과를 잘 하기 위한, 교과 학습을 잘 하기 위한 활동으로 모둠 활동, 토론 활동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토론에 대한 연습이 사실은 공부하는데, 교과 학습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유롭게 말하다가 뭐 곧장 이유를 말하고 근거를 말하기 이렇게 발전이 혼자서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 연습이 필요한데 이제 미리 밑밥을 까는 건가요? 네. 네, 이런 연습 필요합니다, 어머니. 네. 자, 그렇다면 이 교과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셔야겠죠. 네. 교과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 쭉 보셨지만 3, 4학년은 본격적인 학습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3학년이 되면서부터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은 잘하고 어떤 과목은 못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년에 적합한 교과 학습, 우리 아이가 학년에 맞게 학습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과목에 대한 그런 문제집을 풀고 진도를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쭉 교과서를 보셨던 것처럼 여러 장르의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독해 연습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말하는 훈련이 또 중요합니다. 또 주제에 대해서 여러 형식으로 논리적으로 글을 써내려 갈 수 있는 연습, 이 세 가지가 실제로 3, 4학년 교과 학습에 많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약간 독해를 정말 많이 강조했어요. 아이가 글 내용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고 글 내용을 알아야 이게 무슨 느낌인지를 안다인데 이제 3학년, 4학년은 독해는 당연히 가져가야죠. 네. 그런데 정확하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느냐, 또 그 안에 논리적인 글을 쓸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역량까지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네. 게 지금 보여지네요. 네. 실제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수행평가, 단원평가 보고 와요. 그런데 단원평가 보고 왔을 때 많이 틀리는 부분을 보면 사실은 이게 문제가 긴 부분은 아이들이 독해가 안 돼서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을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그렇죠. 독해가 안 돼서. 네네. 얼마나 안타까워요. 다 알고 있는데 독해가 안 돼서 문제를 틀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가 굉장히 속상해 하겠죠. 또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초등은 교과서 뒤에 활동으로 수행평가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 연필꽂이처럼 연필꽂이 만들고 소개를 하는 활동이 수행평가가 되는 거고요. 국어 교과서에서처럼 지문을 읽고 내용 파악해서 편지 쓰기 하는 이 활동이 수행평가가 돼요. 그만큼 아이들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글을 쓰느냐, 내 생각을 어떻게 서술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의 역량을 보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진도에 맞게 아이가 교과 학습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업 시간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독서, 토론, 쓰기의 활동들이 실제 공부에서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독서, 그 다음에 토론, 그리고 쓰기까지 네. 이 세 가지를 다 잡으셔야 됩니다. 그냥 개념으로 파고드는 그런 교육은 네네. 너무 구시대적 교육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네, 그렇다면 우리 이제 대망의 이제 플라톤 수업이 그러면 학교 수업과 발맞춰서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BGM도 나오나요? 네. 자, 아까 전에 교과서 보셨지만 네. 3학년 때부터 문학이나 논픽션이나 이런 다양한 갈래글이 나오잖아요. 장르글이 나오죠. 그렇죠. 플라톤에서도 3학년부터 문학뿐만 아니라 전통이나 인물에 대한 논픽션, 또 소설이나 또 아이들이 읽을 법한 다양한 논픽션 중심의 책 읽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4학년 같은 경우 한 달 4권의 책 중에서 한 권은 반드시 비문학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서 아이들이 네네. 비문학도 참여할 많이 수 읽고 있는 그런 방식의 어떤 네. 독서가 리스트가 구성이 되어 있죠. 네. 다양한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이제 긴 지문을 읽거나 또는 여러 장르를 좀 경험하는 이런 활동들도 하고, 글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소리내어 읽기는 어려워지죠. 대신에 그렇죠. 네. 아까 교과서 보셨지만 지문도 되게 길어지잖아요. 목이 나갈 수 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아이가 눈으로 읽으면서 핵심 내용을 찾아내거나 요약하는 활동들을, 이제 독해 활동들을 저희 플라톤 수업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토론 수업도 주제 질문을 가지고 자기 생각과 친구 생각을 비교하면서 이제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토론하는 활동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4학년 때부터는 우리가 함께 토론할 질문들을 뽑아보죠. 그 뽑은 질문을 가지고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누는 활동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글쓰기도 글의 종류와 전략에 따라서 자기 생각들을 서술하는 활동을 하는데요. 3학년 때는 글의 종류들을 다양하게 배우면서 이제 쓰기 학습들을 하고요. 4학년에는 글을 잘 쓰려면 내용이 풍부해야 되죠. 내용을 풍부하게 만드는 전략을 활용한 쓰기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논술 수업도 해요. 3학년 논술 수업. 특징 뭐죠?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찬반 토론이 항상 여기 안에 맞아요. 이제 있죠. 네. 아이들이 뭐 효도법을 제정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뭐 길고양이에게 밥을 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굉장히 어른들도 하기 힘든 그런 네. 시사적인 주제들로 아이들이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너무 좋아요. 네, 아이들이 실제 경험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찬성과 반대로 논리적인 설득 그렇죠. 활동들. 논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수업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마찬가지예요. 네, 4학년 논술 수업은 문제 해결형 논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거 제시에 따라서 또 설득력이 달라지죠. 그렇죠. 책을 읽고 이제 이 수업을 하죠. 이제 책에 관련된 내용을 확장해서 예를 들어 달기지를 건설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니? 네. 예를 들어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친구들이 서로 이야기를 해서 그 의견을 모아서 해결하는 글까지 쓰는 것이 바로 이 수업의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저는 3학년, 4학년 수업이 가장 스펙타클하면서도 가장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수업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이런 활동들로 오. 플라톤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너무 감사드려요. 그렇다면 이 플라톤 수업 진행이 이제 무엇인지 알았다면 결국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한번 정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모든 플라톤 수업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3, 4학년 같은 경우에는 매주 한 권의 책을 정기적으로 읽으면서 네. 꾸준한 독서 습관이 길러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도 보셨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독해력, 이해력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긴 지문이 점점 길어지더라도 몰입해서 내용을 찾아내고 정리할 수 있는 독해력, 이해력까지도 길러지고 또 아이가 다양한 근데 그런 내용을 생성해낼 수 있는 글쓰기 능력, 또 주제에 따라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건지에 대한 문제 해결력까지 학습에 필요한 이런 역량들이 이제 꾸준하게 길러집니다. 또 하나는 네. 인성. 인성이요? 네, 인성까지도 길러지는데요. 학교 수업에서 모든 수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사회성과 인성이거든요. 어떻게 리더십을 끌어내느냐, 또 친구한테 배려하느냐, 같이 협동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런 능력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활동까지도 우리가 모든 수업으로 길러지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학습 역량으로 자신감을 길러질 뿐만 아니라 또 인성 역량까지도 길러지는 거죠. 결국 토론이라는 게 사실 야 너가 먼저 말해. 아니야 너가 먼저 말해. 뭐 이렇게 서로 배려도 하고 네, 이렇게 네. 서로 자기 말 했던 것들 좀 들어주고 이런 사실 힘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네. 자기 말만 한다고 토론을 잘하나요? 듣기만 한다고 토론을 잘한다고 볼 수 없죠. 같이 아우러지는 그렇게 함께하는 법을 배울 때 인성도 높아지고 또 이렇게 대화하는 힘도 커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군요. 네. 실제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플라톤 수업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수업 회원에도 있으시죠? 제가 좀 자랑해도 될까요? 우리 아이들 중에는 정교 회장도 있어요. 네. 그 친구가 이제 자기 말도 잘해주고 다른 친구 말도 잘 들어주니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인기도 많아져서 정교 회장도 하는 거죠. 또 더 자랑을 하자면 제 중학교 회원 이제 3명이 한 그룹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친구들이 다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다 정교회장이에요. 정교회장이 아니라 학급회장이에요. 학급회장. 정교회장이 3명일 수 없다. 그렇죠. 다른 학교 아닌 왕자행 이상.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이런 거 보면서 정말 플라톤을 오랫동안 꾸준히 했던 친구는 말을 하는 힘, 또 말을 듣는 힘. 네. 그게 결국 리더십이자 팔로우십일 수 있겠죠. 이런 여러 역량들이 자라나게 되는 거구나. 좀 그런 힘을 좀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플라톤 수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학습뿐만 아니라 또 아이들끼리의 그런 사회성이나 그런 관계, 인과관계도 좋아지기 때문에 플라톤 수업을 하면 훨씬 더 우리 아이의 학습이나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독서, 토론, 그리고 쓰기. 사실 이게 모든 학년에 다 필요한 역량인데 어머님들이 이 영상을 잘 보셨으면 그 각각에 따라 그 뭐라고 할까 그 난이도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네. 아셨을 거예요. 이제 3, 4학년은 특히나 이 토론이 굉장히
좀 더 뭐라고 할까 깊어진다는 점에서 연습이 필요한 시기죠. 너무 감사드려요. 네. 5개의 질문을 이렇게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네네. 저희가 또 많은 고객님들의 질문을 보지 않을 수 없겠죠. 자, 제가 이제 좀 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잠깐만요. 이 질문 너무 좋네요. 송효경님의 질문입니다. 스스로 책 읽기가 어려운데 책에 흥미를 갖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책에 흥미를 갖게 하는 법. 와, 이거 좀 어렵다. 책에 어떻게 흥미를 갖게 할까요? 책에 흥미를 가지려면 일단 아이가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장르와 또 분량으로 그렇죠, 시작을 하는 게 좋죠. 만약에 우리 아이가 만화책을 많이 좋아하는데 텍스트로 된 글을 읽으라고 하면 또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화책을 읽을 때 학습이 이제 될 수 있는 학습 만화라든지 또는 아이가 쉽게 읽어낼 수 있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짧은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아이가 이제 책 읽기가 어렵지 않다, 재밌네 이런 느낌을 들 수 있게 먼저 시작을 하신 다음에 조금씩 그 학년에 맞는 분량으로 늘려가시면 책 읽기를 좋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좀 더 덧붙이자면 이제 독서 습관이 안 된 친구들, 이제 3학년, 4학년일지라도 안 된 친구들은 자기가 스스로 책을 읽어도 독해가 안 되기 때문에 책이 더 네. 버거워요. 이럴 때는 어머님, 아버님께서 좀 옆에서 이 아이들 옆에서 음독으로 읽혀주신다면 아이들이 이해도 좋고 또 책 내용도 알게 되니 좀 더 흥미를 붙이게 네. 되는 것 같다라고도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2번째 질문입니다. 안혜윤 리 님이네요. 안혜윤 리.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예요. 플라톤 수업한 지 4년에서 5년 정도 되는데 책 읽기는 매우 좋아하는데 글씨 쓰는 것을 어려워해요. 책 읽기는 좋아하는데 글씨 쓰는 것은 힘들어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씨는 사실 저학년 때 연습을 많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글쓰기인 거겠죠? 아마 주제를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이렇게 딱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글씨 쓰는 게 만약에 엉망이다라고 하면 글씨를 또박또박 책에 있는 그 내용을 이렇게 베껴 쓰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좋죠. 네, 내가 좋아하는 문구를 베껴 쓰면서 글씨를 좀 바르게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좋고, 만약에 내용 생성하는 게 이제 어려워서 글이 짧아지는 그런 글쓰기가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내 생각은 쓸 수 있지만 뒷받침하는 근거되는 게 미흡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생각만 쓰게 하고 두 번째 글 쓸 때는 근거는 하나 들고 세 번째는 근거 2개 들게 하고 이런 좀 난이도 순서를 갖춰서 아이한테 글쓰기를 하면서 내용을 좀 풍부하게 만드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 방법을 또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글을 쓰기 힘들 때 그 글 주제로 말로 먼저 한번 설명을 하게 해요. 좋은 그럼 말로 방법이에요. 부르르 하잖아요. 그거 토시 하나도 바꾸지 말고 써. 라고 하면 아이들이 맞아요. 좀 글 쓰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글 따로 말 따로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글을 힘들어 하거든요. 결국 말을 글로 옮겨 쓴다라는 그런 편안한 생각을 좀 하게 해줘야 아이들이 글도 재미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했는데 너무 죄송해요. 이분 질문도 좋아요. 안숙희님. 아이가 정확하게 책을 잘 읽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국어 원장님 파일이요. 말하는. 국어 파일 문제집을 어머니께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그게 사실 가정학습이거든요. 아이가 문제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풀었다. 그리고 그걸 채점을 해요. 특히나 이제 독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에서 아이가 틀렸다면 그 책 다시 읽어야죠. 그죠? 한두 개 이상 틀렸다면 그 책은 제대로 읽은 게 아니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점에서 국어 파일을 좀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방법이고요. 네. 어머니들이 이제 많이 쓰시는 방법이 사실적인 질문으로 정보를 잘 읽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인물이 누구였어? 그다음에 그 인물이 무슨 일을 했어? 이런 것들을 물어보실 수도 있고, 또 더 조금 어머니들이 더 고차원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이의 생각을 말하게 하면서 책 안에 있는 근거 어디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책을 찾아보게 하는 여기의 방법을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엄마랑 책 배틀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엄마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 그 근거 뭐야? 이렇게. 어디를 보고 어떤 장면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은 거야? 그러면 아이가 내가 읽었던 장면들을 계속 책을 뒤적이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 책의 내용들을 훑어보는 그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정확하게 읽기가 이루어지는 거고 어머니들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얘가 정확하게 읽었네 또는 그냥 대충 읽었네 이런 것들을 알아보실 수가 있죠.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엄마도 독서 박사가 되셔야 돼요. 독서 박사. 네. 지금 너무 아쉬워요. 너무 많은 질문들이 네. 있는데 이 질문들을 지금 다 이렇게 답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너무 아쉽게 되었어요.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쪽으로 이 바쁘신데 와주셔서 또 많은 질문들 또 궁금증들을 해결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영상을 마쳐 보기 전에 또 한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없겠죠? 네. 자,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어떤 말씀을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아이도 이제 3학년이고요. 이제 4학년이 됩니다. 저희 아이를 보면서 독서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학교 공부도 중요하고 또 수학이나 뭐 영어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아이가 지속적으로 책을 읽고 또 내 생각들을 말해볼 수 있는 이런 활동들, 학습들을 하는 게 되게 우리 아이 공부나 자신감에 되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가 책을 좋아하고 또 토론을 통해서 자기 생각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고 또 내 생각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서술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그런 플라톤을 수업을 통해서 아이의 공부 자신감 충분히 길러줄 수 있는 기회에 지금부터 삼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구절이 지금부터예요. 많은 어머니들이 지금 불안하시는 게, 지금 뭐 코로나가 너무나도 강력해지는 상황에서 네. 제대로 된 수업이 이루어지겠느냐. 이 대면 수업이 가능할 때 보내시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아이의 교육을 미루시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지금 많은 플라톤 교사들이 화상 수업도 지금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잘 지금 하시고 계시거든요. 변화에 따라서 발맞춰서 저희 플라톤 수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업 가능합니다. 그러니 지금 어머님이 고민하셨던 그런 사항들 뒤로 미루지 마시고 플라톤 교사와 함께 또 아이들 교육을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